상상만으로도 낭만적인 파리라는 도시는 다녀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데를 왜 비싼 돈 주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이라서 기회가 되면 한 달 살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 영화나 드라마 속 반짝이는 에펠탑, 아름다운 센강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정말 설레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소매치기 걱정에 밥을 먹을 때조차 가방은 항상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하고, 인종차별 당할까봐 걱정되고, 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숙소는 비싼데도 에어컨도 없고 심지어 냉장고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야 하고, 거기에 물가는 비싸서 밥 한 끼 먹으면 10만 원은 그냥 나오고, 이렇게 불편한 점도 많고 무섭기도 한 파리 여행. 다들 왜 그렇게 못 가서 안달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들의 특징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느꼈던 파리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파리 여행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하게 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파리 여행의 단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알고 가시면 실망하는 일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파리 여행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물가인데요. 관광지 입장료부터 식비, 숙박비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관광지 입장료만 해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파리에 가면 필수 코스인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도 입장료가 22유로로 한 명당 약 37,000원, 내 가족이 여행하면 10만 원이 그냥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내년 1월부터 관람료를 무려 45% 인상한다는 소식까지 있어서 내년에 방문하시게 되면 한 명당 무려 54,000원, 내 가족이면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뿐만 아니라 오르세 미술관 18유로로 약 3만 원, 개선문 전망대 16유로로 27,000원,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볼 수 있는 샹뜨샤펠 성당 입장료는 13유로로 약 22,000원. 이렇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모든 관광지들의 입장료가 기본 2만원에서 3만원은 하고, 파리 하면 떠오르는 에펠탑 전망대는 더 심한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건 28유로로 1인당 거의 5만원입니다. 이렇게 관광지에 다니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만약 4명이서 가족이 여행을 간다면 다양한 관광지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뮤지엄 패스를 구매한다고 해도 2일권이 70유로, 4일권이 90유로로 2일권을 구매해서 알차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거의 50만원을 써야 하는 거죠. 여기에 식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웬만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한 명당 10만원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음료 한 잔과 요리 한 개를 시켜서 먹는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잡고 가는 게 좋고, 심지어 간단하게 우동 한 그릇을 먹어도 1인당 3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감되는 물가가 거의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인 거죠. 매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식비만으로도 하루에 수십만 원이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숙소 비용까지 더하면 진짜 심각해지죠. 기본적으로 파리는 숙박비도 비싼데 숙소 상태까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성비는커녕 이 돈에 이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파리 도심의 숙소들은 원래부터 작고 오래된 걸로 유명하죠. 여름에 방문하시면 에어컨이 없는 숙소도 정말 많습니다. 유럽 특성상 여름이 짧아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데, 최근에는 폭염이 심해지면서 여름 파리 여행이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파리 여행을 가서 최대한 가성비 좋은 도심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를 1박에 40만 원 정도 주고 예약을 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창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아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부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긴 했지만 정말 좁아서 캐리어 제대로 펼치기도 어렵고, 심지어 공용 복도는 페인트 칠 공사 중이라서 조명도 나오지 않고 사다리가 안 그래도 좁은 계단에 걸쳐져 있어서 핸드폰 조명으로 가파른 계단 발밑을 봐야 했고요.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조심하면서 계단을 올라다녀야 되고, 캐리어를 무겁게 들고 올라가면서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고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1박에 40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또 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매치기 문제죠. 올림픽 이후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파리를 여행하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내내 붐비는 관광지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가방은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녀야 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가방을 의자 뒤에 걸어두면 안 되고 항상 무릎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을 여행하면서는 소지품을 간수하느라 이런 긴장 상태가 여행 내내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리가 올림픽 이후에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더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쿰쿰한 냄새가 나서 찝찝하기도 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비교하면 정말 그 유명한 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싶기도 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파리에서 화장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파리 여행의 정말 큰 단점입니다. 파리에는 일단 공중 화장실 자체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너무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나 식당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급할 때 이런 게 진짜 곤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더 황당해 하시는 건 화장실이 유료라는 건데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1유로나 2유로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딜 가나 무료로 깨끗한 화장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도 위생 상태가 별로인 경우도 많아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단점이 있는 파리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들이 바로 파리 여행의 진정한 매력이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다는 점인데요. 특별히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냥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눈이 즐겁습니다.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 곳곳에 자리한 조각상들, 햇빛에 반짝이는 센 강변의 풍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른 도시들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파리 특유의 감성과 예술적인 분위기는 정말 어디서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공원들인데요. 룩셈부르크 공원이나 튠레리 정원 같은 곳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즐기는 것도 정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또 직접 피크닉 매트를 준비해 가서 와인 한 병이랑 바게트 하나 사서 책 한 권 들고 공원에 가서 몇 시간씩 보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몽마르트 언덕을 오르면서 좁은 골목길들을 구경하고 사크레케르 성당 앞에서 파리 전경을 내려다보고 마레 지구의 개성 넘치는 상점들을 둘러보고 생제르맹 데프레의 유서 깊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보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파리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순간들로 느껴집니다. 사실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처럼 파리에서 밥값이 너무 비싸면 빵을 먹으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파리에서는 진짜 빵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파리의 빵은 길에 있는 어떤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사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요. 동네 빵집에서 파는 평범한 바게트도 진짜 맛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감성에 젖어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빵집이 열기 전에 기다리는 현지인들과 같이 우르르 빵집으로 들어가서 갓 나온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사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장을 봐온 요거트, 과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 정말 행복이 따로 없더라고요. 빵집에서 산 바게트에 버터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보르디에 버터를 사서 발라 먹어보는 것, 또 납작 복숭아나 무화과 같은 제철 과일과 함께 곁들이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또 파리에서 길가에 있는 치즈 가게나 햄 가게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즈나 햄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런 로컬 가게들에서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지 식재료를 준비해보고 또 꼭 비싼 와인이 아니더라도 와인의 나라에서 맛보는 10유로 정도 되는 와인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한 끼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식재료의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파리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되실 거예요. 파리는 정말 작은 도시지만 해보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수백 년이 넘는 역사 동안 겹겹이 쌓인 스토리의 레이어를 가진 도시다 보니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계속할 수 있으실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만 해도 하루 종일 있어도 다 못 볼 정도로 정말 방대하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인상파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오랑주리 미술관의 모네의 수련 연작 앞에 서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나 몽쉘미셸, 지베른이나 옹플레르, 에트르타 같은 근교에 방문하기 좋은 도시들도 정말 많고요. 또 디즈니랜드도 있어서 가족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즐길 게 많죠.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샹젤리제 거리나 르봉마르쉐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 같은 곳에서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됩니다. 파리의 한 재즈바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을 마셔보고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샤갈이 그린 천장화와 웅장한 샹들리에를 구경하고 발레 공연을 감상해보고 또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된 파리의 명소들을 찾아가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파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 팡테옹에 잠들어 있는 위인들, 노트르담 대성당을 비롯한 중세 건축물들, 이 모든 것들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파리는 즐길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100번을 가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숨겨진 골목길과 작은 상점들,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아름다운 서점들, 카페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정말 크다 보니 파리 여행이 너무 매력적이고 가도 또 가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리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파리 여행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파리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파리는 꼭 가봐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그 도시를 찾아가는 이유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용기 내서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파리 여행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자유여행으로 떠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된다면 저희 톡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복잡한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꼭 예약해야 하는 관광지들의 링크, 추천 숙소들, 동선에 맞는 추천 맛집의 구글맵 링크까지 클릭 한 번으로 10분 만에 복잡한 여행 준비 끝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 빨리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